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GV60 관련된 해명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거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비슷한 전기차, 비슷한 후륜구동의 차들을 동일한 환경에서 변인 통제된 상황에서 GV60가 오버스티어 성향이 제어하기 어렵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일반 운전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걸 말로만 하는데 이게 무슨 해명이에요? 여러분들 말을 너무 철석같이 믿으셔 보시면 그러시면은 안 돼요. 실제로 테스트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같은 속도, 같은 타각, 그리고 같은 여건의 실험 공간에서 스티어링 휠 타각을 줬을 때 오버가 났을 때 이게 과연 일반 운전자들도 제어가 가능한 정도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와 비교해서 안정감을 크게 상실하는지 아닌지를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전륜차 비교하시고 동일한 환경에서 어떻게 속도를 내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정보도 없는 그런 시승 환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십니다. 같은 속도라고 해도 전륜차와 후륜차, 내연차와 전기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SUV 형태의 약 2톤 정도 되는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그리고 대략 200 중반에서 뭐 300 사이에 그런 후륜구동 방식의 전기차를 가지고 IX3 같은 그런 비슷한 급의 전기차를 가지고 와서 이 과연 GV60가 전기차로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조사에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을 했어요. 그럼 제조사가 예를 들어서 야 오버에서 날아가면 되니? 그러면은 제조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 우리 차는 날아가지 않아. 우리 차는 안전해. 그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니? 야건도지. 야건도가 소비자들에게. 이게 야건도라는 말이 왜 제조사에서 통용이 되냐면 모든 코너든 진입할 때 언더스티어가 납니다. 근데 이걸 무리하게 언더스티어가 나지 않도록 빼주게 되면은 나중에 오버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언더 세팅이 조금이라도 언더 성향이 느껴지도록 세팅을 하는 것이 이제 제조사들의 공통적인 세팅이니까 이제 야건도 세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는 야건도야 페라리가 이렇게 대답하고 포르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치죠. 페라리가 언더스티어의 차입니까? 포르쉐가 언더스티어의 차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페라리와 포르쉐가 언더스티어 차였나요? BMW M 언더스티어, 이거 언더스티어 성향의 차라서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이러고 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입할 때는 언더지만 이 언더를 다양한 형태 밸런스를 통해서 그 외에 다양한 브랜드만의 기술을 통해서 또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뉴트럴이나 오버 살짝 제어 가능한 영역의 오버 영역으로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운전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면 이걸 언더 세팅이라고 봐야 됩니까? 페라리 488, 458 이런 게 언더 스포츠카입니까? 911이 언더 스포츠카예요? M3가 언더 스포츠카입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을 자꾸 이렇게 막 프레임에 맞춰서 끼워 넣으려고 하면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코너를 들어갈 때 진입 언더가 나는 거는 구티어 제조사들이 물리법칙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이제 기본적인 밸런스를 입혀놓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ESC와 차체의 제어 하드웨어의 완성도를 달리 별도로 생각하지 마라. 하드웨어 완성도가 좋아야 거기에서 소프트웨어가 시너지를 발휘해서 더 높은 속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사의 답변들이 항상 일관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언더든 오버든 제어 가능해야 된다. 운전자가 조작할 때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제어가 가능한 언더, 그리고 제어가 가능한 오버, 뭐든지 간에 스티어의 변화는 운전자가 제어를 가능하도록 최대한 그 영역 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시종일관 GV60를 설명을 하면서 이 차가 오버가 발생하는 오버가 정량적이고 제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일반 소비자들, 일반 운전자들이나 초보자분들도 몇 번 밀리거나 뭐 이런 슬립이 나는 경우에서도 밀리는데 더 이상 밀리지 않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안심하고 이게 재미의 영역이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의 정량적인 오버가 난다. 이게 제조사에서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 그 방향 그대로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셔야 되냐면 동일한 환경의 실험 공간, 변인 통제된 실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 후륜 구동의 SUV 형태의 비슷한
차체 중량을 가지고 있고 출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가 동일한 환경에서 GV60보다 얼마나 안정적인가, GV60는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강조했죠? 좋은 차, 밸런스가 뛰어난 차를 밸런스가 나쁘도록 보이게끔 조작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제기한 사람들이 같이 실험에 동참을 해서 같이 교차 검증을 해야지만 증명돼야 될 문제입니다. 말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설명하고 조금 알아듣기가 좋거나 좀 논리적인 설명, 또 뭔가 근거가 있어 보이는 말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면 또 글로 막 이동을 하셔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아, 이게 문제구나, 다른 차들은 그렇게 세팅이 안 돼 있는데 이 차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으면 문제구나라고 확인도 안 했는데 결론을 또 막 혼돈이 들어가지고 막 야, 이게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부안해도 하시지 마시고 확인을 하세요.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그렇게 검증을 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자동차가 실제로 이렇게 운행을 해서 안전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왜 앉아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우리 말이 맞다, 기존에 저희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건 이렇게 나왔다, 같은 환경에서 통제되지 않고 명확한 그런 동일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각각 다른 그러한 자동차의 거동을 비교하면서 보여주면서 이러니까 문제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면 이거는 정확하게 그 차의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을 만한 건전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아니에요. 이건 말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증명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오너들이나 평가자들이 GV60가 위험한 차가 아니다, 오보가 정량적으로 일어나며 이 재미 영역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한도 내에서 재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한 곳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한 곳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절차해줍니다. 본인이 시작하신 일은 본인이 그렇게 증명을 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논란이 없게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동일한 환경에서 너도 해보고 나도 해보니까 어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라고 해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건 논란입니다. 영원히 이거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증명을 하냐? 우리는 증명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GV60가 불안전하고 위험한 차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 이 환경 내에서 위험하지 않은데 봐봐. 그리고 나서 제가 강조한 게 있죠. 저희가 거동이 좋지 않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차를 안정적으로 보이게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 아닙니다. 아마 레이서 쪽에서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야. 운전의 신이라면 모를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동작을 저희가 보여줬으면 그건 다른 차들도 다 그만큼 나오고 그 이상 나오니까 GV60가 그렇게 보여주는 게 별거 아니다라는 걸 받아서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시면 안 돼요. 제발 그 말 가지고 이렇게 핑퐁하는 거 피곤하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모으세요. 그리고 뭐 저희 시간 많습니다. 부르세요. 뭐 저희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사람들 GV60가 불안정하지 않다, 충분히 그 오보가 정량적이고 다루기가 쉽다, 모든 제조사들이 얘기하는 그 워딩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보가 발생하지만 다루기가 괜찮아, 선명해, 안정감 또 주행 안정성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대에서 동일한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서 다른 비슷한 조건의 후륜구동의 전기차와 대비를 해서 아,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 그때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실험 과정, 증명 과정이 전혀 빠져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조사가 페라리가, 람보르기니가, 포르쉐가 약언더 세팅을 입힙니다 하는 거는 모든 차들은 선회를 할 때 관성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입 시 언더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억지로 빼주게 되면은 이게 위험한 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거보 선회 시 진입 언더가 나는 이 특성을 구태여 제조사는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야거보 세팅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선회를 어느 정도에서 중심을 잡고 나가서 돌아 나갈 때 또 에이펙스를 지나서 탈출을 할 때 탈출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오버를 살짝 차를 요를 일으켜서 돌려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뉴트럴이나 오버로 전환되는 그런
그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설계를 입힙니다. 그런데 이제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니라든지 아니면은 뭐 M이라든지 이런 고성능 또 페라리, 포르쉐 911 이런 차들은 이런 그 오보가 일어났을 때의 특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스포티하면서 선회시 탈출 가속을 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동작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차들은 오보 성향의 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페라리, 람보르기니하고 911하고 M3가 무슨 언더차예요. 이걸 언더차라고 여러분들, 오버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그래 제조사가 이게 언더차라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그럼 페라리는 언더가 되는 겁니까? 포르쉐는 911이 이제 언더 성향의 차가 되는 거예요? M3는 이제 언더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회를 할 때 진입시 발생하는 이 언더, 이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전체의 특성을 가지고 모든 성향을 약언더로 세팅을 해야지라고 하면 그동안 독일 브랜드라든지 스포츠 브랜드들이 해왔던 일들이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조사에서 언더든 오버든 운전자가 제어 가능해야 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성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GV60가 그래요. 저희는 그렇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다, 이걸 증명하셔야 되고, 되긴 되더라도 다른 차들이 더 잘 된다, 더 안정적이니까 그만큼 끌어올려라 라고 주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이 통제된 상황에서 정확하게 실험 시료를 맞추고 동일한 환경에서 이 GV60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이 차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테스트를 해서 교차 검증을 해본 다음에 논의를 해서 의견 교환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계속 이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또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저쪽으로 얘기하면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조사는요, 질문할 때 야, 너희 차는 오버로 날아가게끔 설정돼 있어? 오버 스티어가 이렇게 많이 난다며? 그러면 아니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이, 초보자들도 운전하실 수 있게 약언더 세팅을 기본적으로 하고, 오보가 발생하더라도 이게 제어 가능하고 정량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 우리가 한두 해 만들어 봤어, 이렇게 답변을 오피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매우 잘 만들어진 후륜구동은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더라도 정량적이고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발생을 하고, 이게 제어를 잃는 환경으로 넘어가는 그런 한계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설계된 오버스티어 특성의 후륜차고요. 이런 차들을 우리는 오버 성향이라고 부르지, 진입시 약언더가 발생한다 그래서 약언더 세팅이다, 언더스티어 성향의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천재의 스포츠카를 구입을 하시면서 내가 페라리를 하나 샀는데 이게 언더 성향의 페라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뭘 자꾸 규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험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이게 이렇게 증명이 되니까 이건 이겁니다 결론을 내리려면 그 명확한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양쪽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명확한 방법을 두고서 뭘 자꾸 이렇게 예전에 테스트 해본 거, 내연차, 심지어 뭐 전륜차 가지고도 막 비교를 하셨던데. 그리고 이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사도요, ESC 오프에서 급격하게 악셀 오프를 했을 때 그때 후륜이 돌아가는 거, 다른 차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 실험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사는 우리 차는 그래도 안 돌아갑니다, 당연히 그러죠.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문책 받아요. 이거는 대응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당연히 또 최대한 안 돌아가게끔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속도, 얼마만큼의 속도에서 제어를 하다가 돌아가는지,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걸 또 데이터로 분석해서 같이 이렇게 비교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해서 보여주는 게 뭐 어려워요. 간단하잖아요. 하루 날 잡아가지고 차 섭외해가지고 뭐 그런 능력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만 부르시면 저희 뭐 공짜로 갈게요. 뭐 안 주셔도 돼요. 아니면 뭐 비용이 조금 부족하시면 좀 보태드리던가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건데 참 어렵게 가시네. 뭐든지 증명을 하려면요, 한 번에 증명을 하려면 논란이 없게, 그리고 또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하셔야지, 말로는 진짜 만리장성도 하루에 쌓았다가 허무는 게 말입니다. 말 피곤하잖아요. 이게 말은 이게 어떤 공학적인 요소를 이렇게 해서 설명할 때나 강의할 때나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별스럽지 않은 거 가지고 잡담할 때 말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 검증하는 건 실험을 통해서, 네,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로 자꾸 검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보여주세요. 불안전한 차고 위험한 차다, 오버스티어가 정량적이지 않고 다루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특성을 다른 차와 비교를 해서, 여기서 다른 차라는 건 내연차, 뭐 전륜구동, 포스타, 뭐 볼보 이런 차들은 빼셔야 되는 거 알죠? 네. 후륜구동에 비슷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들 간의 거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검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사가 답변을 했다, 그게 정답이다. 물론 뭐 제조사가 종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방향이다, 그게 우리가 설계에 대한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게 얼마나 잘 반영이 돼 있는지를 우리가 조차 검증을 해봐야 돼요. 뭐 제조사가 이렇습니까? 그러면은 다 믿으실 거예요? 그럼 폭스바겐이나 페라리나 다른 차들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믿고 왜 현대가 얘기를 하는 거는 왜 안 믿고 에이, 내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공평하게 똑같이 고차 검증을 해서 누구 말이 더 맞는가, 그리고 누가 더 설계 목표에 잘 도달해서 이 모습을 구현을 했는가,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말만 듣고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혼란 겪지 마시고 테스트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세요. 그때까지는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믿고 싶은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뭐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지 하지 마시고, 이게 완벽하게 실험을 통해서 누군가가 할지 모르겠는데, 예, 완벽하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 그때 가서 결론을 내리시고, 지금은 각자 믿고 싶은 걸 믿으세요. 그리고 오너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GV60 위험한 차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버가 정량적이고 다루기 좋고 선명하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보여줬으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할 수 있을 만한 테스트나 근거를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을 계속 말로 어떻게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라는 시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테스트 환경에서 저희를 부르셔도 돼요. 얼마든지 가서 응해드릴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재미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는 거는 막 논란을 통해서 비난할 일이 아니라 검증을 하는 건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동차가 이게 과연 제조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맞나 틀리나, 이거보다 더 재밌고 이거보다 더 흥미진진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없는 시간도 마련해서 가야 되겠죠?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말로 핑퐁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발 그 실험은 변인 통제된 상황에서 같은 환경에서 동일하게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제각각 공개되지 않고 내가 느낀 바로는 그렇더라. 수치는요, 수치는 엉덩이로 느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 확인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예,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는 상당히 과학적인 검증 방법이에요. 과학적으로 검증하자는 거예요. 자꾸 뭐 내피셜로 내 생각에는 뭐 이거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테스트 하시고, 뭐 날짜 잡히면 저희를 불러도 되고, 저희가 못 믿어오면 다른 분들 불러가지고, 예, 분명히 다른 분들은 이전에 GV60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이 교차 검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동일한 전기차, 동일한 차종, 거기에서 ESC 오프했을 때 악셀 오프 상황에서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렸을 때 자세를 어느 정도 속도에서 각각의 차가 있는지, 이런 테스트까지 종합적으로 다 해야 그때에서 끝나는 논쟁입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예, 이런 주장이다 저런 주장이다 힘 받을 수 없어요.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